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50살 때까지 아파트를 못 샀다면 절대 아파트 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제 생각나는 대로 두서 없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오늘 2025년 3월 25일이죠. 속보로 보도가 됐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62이 있더군요. 그야말로 현대식 나이의 잣대로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국을 일군 유능한 인재의 갑작스런 죽음이죠. 제가 인생 허무주의 때문에 50살 이후로는 집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40대 중후반까지 살아남은 분이라면 세월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50대 전후의 세대라면 유튜브에서 2000년 세기말 X세대 가요 톱10 이런 거 보면 쇼츠 클립으로 보게 되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눈물 흘리면서 보게 되죠. 한국에서 50살까지 집을 못 샀다면 왜 사지 말아야 할까요? 2025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전제는 이래요. 첫째, 50살 될 때까지 반전세든 전세든 종잣돈을 계속해서 모아왔던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대전제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목표를 했다면 종잣돈을 모아왔겠죠. 성실하게. 50살 때까지 최소 반전세, 전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집을 살 생각을 포기했다면 논외의 대상입니다. 꾸준히 돈을 모아왔는데 50살 이후에 아파트를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성장한 자식은 나의 남은 인생과는 무관하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식은 독립시켜야 합니다. 품 안에 품고 있고 가계 경제를 분담하면 모를까, 성장한 자녀는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셋째, 늙어가면은 똥폼 안 잡고 규모를 줄인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노후의 삶의 질도 타인의 시각을 의식해가지고 상대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노후의 삶은 누가 건강하냐, 건강 안 하냐, 삶의 질도 타인의 시각을 의식하지만 보통은 노후의 삶은 누가 건강하냐, 건강 안 하냐, 이가 핵심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누가 더 잘 입고 누가 더 잘 먹느냐는 후순위 가치로 확실히 밀린다는 사실이죠.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 수명은 100세가 아니에요. 100세가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건강 나이는 70세 전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각종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보도 가치 있는 사람들, 저명 인사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 사망 및 부고 소식을 보면은 돌아가시는 나이가 대부분 70대 전후입니다. 절대 100세가 아니에요. 인생은 의외로 짧습니다. 건강 나이 이유는 대부분 병마와 싸우며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치료 비용, 충당 능력인 것이지 잘 먹고 잘 입냐, 외부 시선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늙은 사람, 노인이라는 보통 명사화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50살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병원비의 출혈이 주거 비용보다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아파트의 공급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아파트 공급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그냥 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0살 넘어서까지 이런 아파트 가격 등락폭에 상처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섯째로는 대한민국 건설사에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서 2035년의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의 대량 공급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기나긴 침체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 이 시기 대량 공급
그리고 인구 감소의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재학생, 졸업생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자, 이렇게 종잣돈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고, 규모를 축소해서 살아야 되고, 자녀는 독립시켜야 되고, 50살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강이 최우선인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후 부모 세대의 사망, 그리고 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은 서서히 남아돌기 시작하는 시즌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전제를 수용했다면 한국에서 50살까지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 통상적인 절차의 삶이라면 30대 중반에 주어진 종잣돈을 이용해서 첫 아파트를 산 후 10년 단위로 주거지를 이동해 가는 것이죠. 아파트 매매 경험을 제가 되새겨보면 시세 차익을 누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평수를 늘려가고 구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그리고 입지도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50살 때까지 이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여생에 비해서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산이 증식하는 대표적인 느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아파트를 매수를 통해서 매도 차익을 얻는 이런 재테크 방식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바로 제가 권하는 게 바로 이런 대출 없는 전세살입니다. 둘째, 30대, 40대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어떻게 남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자, 대부분 경험상 아파트 담보대출은 최소 20년, 30년 초장기 원리금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매수 가격에 따라서 매달 원리금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환을 매달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수년, 수십 년을 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매달 상환하면서 내 집을 대출 없는 아파트로 나는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 희망 고문을 하면서 매각 후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자, 전세 대출을 받아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했겠지만 전세 대출도 현재 높은 이자로 인해 수십만 원을 한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매수자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미래의 아파트 소유권을 상환을 통해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매달 이자를 내면서 고정비용의 출혈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50살 때까지 아파트를 사지 않거나 또는 사지 못했다면 월세 반전세 살이를 해왔을 겁니다. 30대, 40대 아파트를 산 사람은 50대, 60대에 대출 없는 아파트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50살 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무대출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극한의 현금 보유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전세보증금은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셋째로는 최소 전세, 반전세로 전환해서 현금의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임차인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자,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원하고요. 다만 전세 대출이 없는 수준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려면 거기에 맞는 급지의 아파트를 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철저히 실용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이자의 출혈 없는 전세살이를 위해서라면 적절한 입지를 선택해 이사를 감수해야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대차 보호법, 거기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6년 이상의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추가 2년을 연장할 가능성도 높아요. 따라서 길게는 8년까지, 더 길게는 10년까지도 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0살에 전세를 계약했다면
기본 54세, 56세, 58세가 되겠군요. 앞으로 서울 핵심부를 제외한 아파트 공급 구조를 볼 때 집은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갱신 2번, 3번만 반복하면 나이는 70세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세 대출 없는 전세살이는 그래서 50살 이후에 안전합니다. 부동산 대상승 사이클이 아닌 이상 집주인들이 2년마다 5% 보증금을 상승시킬 확률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나가면 그 공시를 채워줘야 하는데 핵심지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보증금 증액을 협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상승 사이클이 아닌 이상에는 말이죠. 자, 부동산 대상승 사이클이 나올까요? 저는 철저히 회의적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대미문 사건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지 않는 이상 말이죠. 코로나 같은 초대형 흑사병 사건이 다시 올 확률이 몇 %일까요? 자, 넷째. 자, 향후 정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당분간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이나 핵심지 이외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제한되고 가격 상승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혹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 수요도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세금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 책임론이 강조되어서 집값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공공임대, 민간임대 시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 정책은 더욱 확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0살 이후에는 아파트를 전혀 매수할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50살 될 때까지 아파트 매수자도 이자, 세금 등 고정 비용으로 내왔고 무주택자인 50살도 전세 대출이나 월세를 고정 비용으로 내왔습니다. 다만 50살 될 때까지 최소 반전세, 중급지에서의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을 모아놔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없다고요. 네. 그렇다면 50살부터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까지는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규모를 좀 축소해서 고정비용 출혈 없는 급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을 고려할 나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국의 교통, 지하철 시스템 너무 잘 정비되어 있죠.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으면 온갖 사회 편의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불나방처럼 핵심지에 올인하면서 50살 이후의 인생을 피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아프지 않는 것이 곧 재테크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부동산이 등장하면서 물질적인 아파트 규모를 줄이고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0살에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전세대출 없는 전세살이를 계획하고 향후 아파트 시장은 3기 신도시 공급 과잉, 수요 부족 현상으로 코로나 같은 특이 사건이 없다면 대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아파트 투자 수요에 대한 강경책으로 더 이상 아파트 투자는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주택자들에게 호평받은 제도로 정착해서 평균 6년, 나아가 8년, 10년의 전세살이가 가능해 전세권자 초우위의 시대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0살에 전세 계약을 해서 해당 아파트에서 6년, 많게는 10년을 살 수 있어서 한두 번의 이사로 70대까지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70살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그때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부를 벗어나서 전세 보증금을 즉시 이동화해야겠죠. 전세의 특징이 이거죠. 즉시 이동화가 가능합니다. 자, 10년의 주택은 아마 매매가 힘들어서 현금화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 그러나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죠. 다만 안심 장치로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지고 완벽한 현금 유동성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이 준비된 50살이라면 현재 2025년에서
다주택자, 유주택자보다 훨씬 경쟁력 우위에 있는 50대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라리 건강관리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재테크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언니 오빠들 50살이라면 앞으로는 아파트 매수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 보증금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전세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남은 여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0살 절대 아파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베이비.